당국과 근로자, 이용객 모두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오염 사업장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It is a dramatic action, but it is the largest cluster in the country. 오늘도 코로나19 속보 먼저 가겠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시죠. KMI의 신상엽 교수 그리고 KBS의 김용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교수님. 구로 콜센터가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으로 이제 대구의 유행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천지 대구교회 유행과 이 콜센터 유행이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같이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는 뭐 아시겠지만 호흡기 비말과 접촉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콜센터의 이제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계속 그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뭐 환기도 좀 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비말은 계속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직원들과 대화를 하거나 뭐 같이 또 뭐 식사도 같이 안에서 하셨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밀접한 접촉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 밀집된 사람 많은 공간에서 환자 한 명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이제 당연한 건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바이러스를 담은 호흡기 비말을 계속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져도 바이러스는 그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고요.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네 사람이 이제 여덟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 환자 군락이 형성이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공간에 들어가면 다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의 동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확진자가 모여있던 공간이 대규모 유행의 소스가 됩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신천지도 신천지 교인이 위험한 게 아니라 신천지 대구교회에 그 확진 환자가 많이 모였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두 번의 큰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 환자의 동선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 공간이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대구교회 같이 이제 구로 콜센터도 지금 11층에 같이 근무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수가 이제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을 벗어나서 같은 확진자지만 그 확진자가 본인의 집이나 아니면 이동 동선의 다른 공간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감염력은 훨씬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마찬가지거든요. 그 내부에선 굉장히 확진자가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에 많은 감염,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진 않았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잠시 후에 또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 11층 그 콜센터 그 공간 안에서의 감염은 매우 무서운 정도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일상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물론 감염력이 매우 센 바이러스지만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93명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그 11층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주로 이제 확진자가 많아요. 77분이 되시고 그 외에 이제 가족이나 접촉하신 분들 중에서는 나머지 분들 해서 93분인데 아직 그 뭐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추가적으로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달력 CG 그래픽을 하나 볼까요? 4일 날 이달 4일쯤에 발열과 인후통 그러니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콜센터에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시다시피 확진은 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교수님 최소 4, 5, 6, 7, 8, 9 정도까지는 계속 감염이 저 콜센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은 잠복기에도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란 말이죠. 저 이제 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저게 이제 한 시간 전까지는 이제 저게 맞았는데요.
지금 알려져 있기는 이제 그 최초의 증상자들이 한 2월 말, 2월 말까지 간다. 3월 초 네. 정도에도 지금 분포가 돼 있다고 지금 이제 좀 방금 전에 제가 네.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이제 감염 그 역학 조사를 할 때 이제 개별 역학 조사와 이렇게 대규모 집단 발생 역학 조사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저거를 이제 그 표를 갖다 제가 저 그래프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걸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네. 예, 그 결국은 역학 조사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감염 경로를 찾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접촉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감염 경로를 찾는 거는 이 감염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서 그 역학적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고요. 접촉자를 찾는 거는 이 확진자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우선순위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접촉자를 찾는 게 훨씬 더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그래프에서 이제 의미하는 게 굉장히 스시하는 바가 큰 게요. 지금 벌써 그 207명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사무실에서 최소 77명 이상이 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보통 이제 전파력이라는 R제로 이제 재생산 지수가 네. 한 명이 4명 정도를 전파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역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이 7명에서 10명까지도 감염을 네.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 명이 한꺼번에 77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번의 잠복기를 거친 게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 그러겠죠. 네. 잠복기 두세 번에 걸친 네. 그 기간이 벌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이제 그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요 인덱스 케이스라고 해서 최초 증상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최초 증상자를 찾아야 이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최초 증상자로 인한 감염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네. 그래서 최초 증상자로부터 해서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람이 어떤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제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그 최초 그 증상자가 지금 2월 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최초 증상자는 그 평균 잠복기인 일주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염은 벌써 한 최소 2주, 3주가 3주는 된 거네요. 네. 된 바이러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네. 안에서 노출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찌 보면 방역 당국에서 2, 3주 만에 이제 발견이 됐고 그 안에 확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밀도가 높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염이 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최초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아직 지표 환자 인덱스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좀 더 찾아서 진짜 어떤 환자인지를 찾아야 되고 이런 네. 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시기에 모여 있는 사람 전체의 감염 경로를 다 뒤져야 될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감염 경로 문제고 이제 접촉자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미 노출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증상자가 막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웬만큼 밀접 접촉자라고 했을 때 방역 당국에서 맨 처음 격리부터 시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네. 이동을 못하게 하고 가장 빠른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검사를 위험도 순서대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지역 사회 전파를 이제 막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생각보다는 오래됐다. 그리고 이게 두세 번 정도의 잠복기를 충분히 지난 상태의 그런 지금 드러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2차, 지금 3차 감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두세 번의 잠복기를 네. 지난 걸로 지금 보입니다. 11층이었고요. 다른 층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안 나왔대요. 예, 아직까지는 이 건물이 근데 정말 아주 그 지역에서는 아주 크고 유명한 건물이에요. 네, 지금 뭐 지하부터 해서 1층, 19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1층부터 그 위에는 뭐 상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가 쭉 이렇게 있고 위에는 네. 이제 산후조리원 그리고 저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아예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콜센터 직원들 한 500분들도 검체 채취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기 이제 그 사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그 근처에 간이 선별 진료소가 지금 꾸려져서 검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7명의 콜센터 직원분들이 인천, 저쪽에 이제 인천과 가까우니까 네. 서울 네, 주변으로 매일 거의 대중교통 이용해서 네, 출퇴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가서 가족들 만나서 일상생활을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1, 2주 아니고 멀게는 2, 3주 전부터 감염된 채로 그렇죠. 네, 이동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천, 서울, 경기 이런 지역으로 이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셨을 테고 해서 지금 그 서울시에서도 2월 24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이 빌딩에 다녀가신 분 중에 뭐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와달라는 안내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을 통해서 만약에 이동을 했을 때
그 한 칸에 굉장히 붙어 있는 상태로 뭐 한 대여섯 정거장 같이 있었다면 그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그런 분들도 밀접 접촉에 군에 들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그 접촉의 범위는 조금 더 네. 광범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이 콜센터 직원 207명 중에 신천지 교인이 5명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매우 섣부른 거고요. 그렇지만 개연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금 뭐 신천지 교인이 뭐 지금 한 30만 명 이상이라고 뭐 교세가 그 정도로 알려져 네.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민 200명 중에 1명 정도는 통계적으로 볼수 보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1000명을 검사하면 5명 정도가 나오는 게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유행에 있어서 신천지 교인의 좀 특수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이 신천지 교인이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역학적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신천지 교인이라고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신천지 교인 중에 확진자가 있었던 예배에 참석을 했거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걸 올라가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관련된 역학조사를 보다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 신천지 신도가 첫 증상자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또 면밀히 봐야 됩니다. 일각에서 혹시 감염이 됐다가 이제 부랴부랴 지금 어제 오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완치된 게 아니냐 지금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 유행의 시작 시점이 2월 말의 첫 증상이라는 얘기는 2월 중순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고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몸 안에서 바이러스 배출이 거의 사라지고 검사가 음성이 됩니다. 네. 대부분 퇴원은 뭐 1, 2주 안에 대부분 다 바이러스가 음성이 되기 때문에 확진된 다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확진되고 나은 사람은요. 그 항체 검사를 하면 피를 뽑아서 항체 검사를 하면 코로나19 항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네. 통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건 나중에 따져보면 네.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덱스 케이스니 그러니까 지표 환자가 혹시 신천지 그러니까 초기 증상자 군에 신천지 신도가 있었다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면밀하게 좀 뒤져봐야 네.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콜센터에서 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나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번 보도와 저희가 질본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내가 또는 우리 주변에 이런 근무 환경이 있다면 그거는 매우 바이러스의 코로나19에 취약한 환경인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팀에서 한두 명이 걸리기 시작하면 한 3, 4일 지나면은 반 이상 기침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파티션이 있기는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몸을 방향을 돌리면 손을 뻗으면 뭐 반 정도만 뻗어도 닿는 거리이기는 합니다. 통화 중에도 기침이 나면 옆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침을 하거나 업무 관련해서 이제 관리자와 뭐 컨펌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 업무를 하면 그렇게 급여가 녹록지는 않은 저렴하게 뭐 아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챙겨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민간 콜센터가 400여 곳이나 있는데. 네. 그 400여 곳을 전수조사하고 전국적으로는 뭐 공식적으로는 한 700여 개, 비공식적으로는 뭐 1000곳에 가깝다는 네. 통계도 있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권고를 이런 콜센터에도 유도를 했는데 그걸 안 따르면 뭐 시설 폐쇄 명령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네. 박원순 시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저희 회사 기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책상을 띄엄띄엄. 네. 그래서 뭐 부서 배치를 막 5층, 6층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택근무를 해서 일부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고 띄엄띄엄 근무할 수 있게 최소한. 네. 콜센터 이야기 하나만 더요. 대구에도 콜센터들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네요. 예.
7명 선이었다가 또 네. 10명이 됐어요. 5명이 또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한 곳은 아니죠. 네, 일단 대구시가 관리하는 콜센터 중에서 5곳에서 1명씩 5명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대구시 관리 밖에 있는 외부의 뭐 그 달서구나 이런 곳에 콜센터에서 5명이 또 추가 확진돼서 지금까지 대구에서도 콜센터 직원 중에 10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교수님, 신도림역이 가깝습니다. 저 건물하고. 구로역과 신도림역은 하루에 10만 명이 오가는 곳이고요. 버스 타고 다니시는 확진자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해보면 버스는 손잡이를 안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고리나 이런 거요. 근데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해 보면 이렇게 마스크 하고 하면 해봤는데 진짜로 이렇게 손을 안 대도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 지하철에 사람도 별로 없어서. 네. 그저 마스크 잘 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신 분들은 크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사실 제 경험에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역학조사를 해보면 사스, 메르스, 뭐 이제 이런 신종플루들 다 뭐 비슷한데요. 생각보다 대중교통을 같이 탔던 분들한테서 대규모 유행이 일어나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아주 산발적인 발생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제 그 콜센터 11층 그 공간이 사실 그러니까 대규모 유행에서는 환자 한 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한 명이 4명 정도 감염시키면 많이 감염시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유행을 개인이 일으키진 못합니다. 근데 어떤 공간에서 계속 확진자가 있으면서 그 공간에 확진자는 떠나도 그 공간에 바이러스는 한참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밀도가 높은 공간이 훨씬 더 위험해요. 신천지 대구교의 공간. 그다음에 이것도 콜센터 11층 그 공간이 아주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는 대규모 유행이 나올 수 있지만 확진자의 동선 가운데서는 진짜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들 아니면 마스크 쓰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서의 감염력은 사실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지금까지 역학조사들을 쭉 지켜봐도.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사람이 방심할 때 감염이 옵니다. 언제 오냐면 뭐 이렇게 회사나 집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이렇게 마스크 네. 벗으시는 분 많고요. 대중교통 살 때는 잘 쓰고 계시다가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네. 집 안에서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산발적 발생이 가족들 또 회사 동료들 이런 쪽에서 나오지 이동 간에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네.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만 해도 뭐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대부분 마스크 끼고 네. 서로 접촉하지 않고 네. 네. 설령 뭐 혹시라도 기침하시는 분이 있으면 서로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요. 네. 네. 어제 이 콜센터 확진자분들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서울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고 확진자분들 대부분이 서남병원, 서북병원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네. 큰 병원은 이미 다 찼어요. 이제 그 병상이 많이 이제 가동률이 지금 높아서 많이 차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병원들이 서남병원, 서울병원 뭐 이런 데는 그 시립병원이어서 그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이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끔 지금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 위주로 지금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과 통화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건 뭐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지금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사실 뭐 콜센터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은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생겨서 그렇지 뭐 사실 대구와 같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네. 수천 단위 규모가 아니라 이제 수백 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지자체에서 기본적인 이제 역학조사의 방역을 이제 할 건데 결국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질병관리본부나 뭐 다른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행정 절차도 그렇고 어떤 관리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이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별 확진자 그래프 좀 볼까요? 네. 꾸준히 내려오다가 김 기자 다시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그 지금 보시면 909 이렇게 정점을 찍었을 때부터 해서 쭉 약간 내려와다가 네. 518에서 300대, 200대, 어제는 131명까지 됐는데 오늘 242명까지 확 추가가 됐고요. 네. 주로 이제 그 물론 대구, 경북이 아직은 많은 수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추가로 나오면서 수가 좀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그래프도 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구, 경북
각각 이제 131분, 18분 해서 한 150분 정도. 여전히 네.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서울도 적게 늘어날 때는 하루에 5명, 네. 7명 이랬었는데 네네. 지금 그리고 콜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기가 급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수가 많이 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사건건에서 오늘까지 연령대별로 확진자가 몇 명이고 그중에 사망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래프 볼 수 있습니까? 네, 보면서 교수님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기저질환이 있고 70대, 80대 넘어가면 위험하다,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네,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가 확진자 수입니다. 신천지 교인들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과 다르게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매우 특이하게 20대가 확진자가 많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망자 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단연 60대 특히 70대 80대 넘어가면 아주 높아집니다. 그죠? 특징이 있다면. 사실 이제 그 50세 미만 네. 이제 사망자분이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저분 중에 한 분은 몽골에서 간이식 받으러 오셨던 분이고 한 분은 40대 그 뭐 갑자기 이제 네. 돌아가신 분이라서 사실 저 두 분은 이제 직접 사인이 코로나19가 잘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사망자 중에 사실상 50세 이상으로만 이상에서만 있다. 이제 네. 그 사망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50세 미만의 분들은 걸리면 본인이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전파 위험이 있는 거고 50세 이상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좀 양상이 나이대별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은 본인에게는 사실상 위해하지 않은 바이러스인데 앓고 지나가는 또는 아예 증세가 나오지도 않을 그러면서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감염력이 세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부분 주의해야겠습니다. 마스크 이야기 좀 할게요. 아직도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오늘 앱이 나왔어요. 어느 약국에 가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느 약국은 동났습니다. 그 앱이 나왔는데 잘 뭐 아직도 시스템이 이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면서요? 네. 그 아침에 이제 오전 8시에 시행됐을 직후는 이게 네. 좀 쓸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알려지면서 갑자기 접속자 수가 많다 보니까 잠깐 이게 뭐 다운되는 경우도 먹통이 있었고. 되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앱은 그 뭐 앱 다운 받으시는 데 들어가셔서 마스크라고만 검색하셔도 몇 개가 개발된 게 있거든요. 그걸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뭐 실시간 뭐 21개, 22개, 20개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뭐 한 100장 정도 이상입니다. 네. 50장 미만입니다. 없습니다. 이 정도 표기까지는 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기 약국에서도 어떤 그 재고에 대해서 입력을 해줘야 실시간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쓰면 좀 편리하다는 거지 너무 저거만 믿고 가셨다가 네. 아 이렇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왜 없어 이렇게 좀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네.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가면 그나마 헛걸음하시는 그 횟수가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앱이에요. 네. 정부는 소스를 제공하고 네, 어느 약국에 몇 개나 남아 있는지. 네. 그러면 이제 민간의 앱을 만드는 그 업체들이 자신의 앱을 가지고 저희 보면 이렇게 주변의 약국의 품절. 저희 여의도도 저쪽에 서쪽에서는 약국이 품절이고 네. 거의 다 품절로 나오는군요. 회색이 네. 품절이고요. 네. 네네. 아닌 곳은 뭐 아, 많은 곳은 초록불 뜨는 것도 네. 있고. 초록불 저기는 몇 개 남아 있다는 네, 뜻이군요. 그다음 빨간불은 이제 뭐 10개 미만인 것도 있고 네. 범위로 좀 표시를 저렇게 해놨습니다. 나온다 이거죠. 네.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은 이런 앱 다운로드 받아서 금방 찾잖아요. 어르신들은 좀 불편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앱이 있어서 그 중에 이제 국민분들이 이 앱이 좀 정확하다, 네. 잘 다운도 안 된다 네. 하면 이제 그런 앱이 익숙해지겠죠. 네. 안정화되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건 어때요? 지금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약사님들도 몰라요. 소비자는 계속 가서 물어보고 몇 시에 와요? 이따 다시 올게요. 네. 아예 낮 12시, 오후 2시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약국들 일부 돌아다니 보면 이런 것도 붙여놓으셨어요. 저희도 언제 올지 몰라요, 맞아요. 미안해요, 네.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부 그 자치구에서는 뭐 서초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로 통일, 동작 같은 경우는 오후 1시로 통일,
뭐 강북, 노원, 도봉은 오후 4시로 통일. 이렇게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영등포구나 종로도 논의 중이래요. 우리도 그냥 공식적으로 통일을 해서 아예 한 번에 그냥 하자. 괜히 이제 갔다가 헛걸음하고 네. 없다가 언제 들어온지 물량도 다르고 이런 것보다 먼저 주고 이제 시작하는 거를 시간을 딱 정해 놓으면 더 혼란을 네. 좀 줄이지 않나. 물론 2시부터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줄을 좀 서실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시간을 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약국에서만 하는데 우체국에서도 이제 시작하죠. 네. 우체국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사는데 네. 이제 우체국 가면 월요일 날 2장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우체국도 오부제가 이제 오늘부터 도입이 됐고요. 우체국과 그 약국에서 이 중복 구매 방지 시스템을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약간 좀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일부 있었는데 네. 우체국에서 오부제를 적용해서 사셨는데 약국에서 또 사고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 오부제 적용은 이제 그 공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약국 가서 사시느냐 우체국 가서 사시느냐인데 우체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전국의 우체국이 아니라 대구와 뭐 청도 지역 그리고 이제 일부 읍면 단위에 있는 우체국에서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요. 이번 주에 내가 못 사면 물론 토요일 날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집에 한 5개 있는데 시간도 남고 해서 가서 줄을 선단 말이에요. 차라리 당신이 안 사면 다음에 살 수 있습니다로 바꾼다면 어차피 내 건 차곡차곡 쌓여갈 테니까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때까지 사야지 혹시 그러진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 방법을 좀 동원해 보자라고 정부의 주문도 있었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는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지금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마냥 또 이렇게 쟁여뒀다가 좀 한 번에 사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물론 그러니까 2장씩도 판매하는데 네. 지금 일주일 지나면 제 건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안 사면 네. 물론 정부가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있겠죠. 네. 하나만 마스크 떨어지면 약사분들에게 가서 없다 그러면 그렇게 욕을 하신대요. 그 일부 SNS에 네, 사진 그런 알고리즘도 돌아다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 물어보러 갔는데 없다는 답을 들었다. 약사는 욕을 먹는다. 네. 마스크 오늘 2장 달라고 왔는데 내가 날짜가 틀려서 잘못 헷갈려서 왔다. 그래서 못 준다고 한다. 그래도 약사는 욕을 먹는다. 어쨌든 약사는 욕을 먹게 돼 있다. 뭐 이런 뭐 어떤 뭐, 경우에서든 약사님은 욕을 먹는다 이거죠. 네, 뭐 그런 웃으면서 슬픈 그런 것들 돌아다니는데 네. 그 조금 이제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혼란이 문의 있었는지 좀 꽤 됐잖아요. 그만해 달라잖아요. 네네. 얼마나 물어보면 저러겠어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의지 있는 약사분들은 아예 이렇게 붙여놓고 네. 나가시기도 해요. 저런 이거는 프린터물을 저거는 네. 범죄입니다. 네,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예, 뭐 약국에 낫으로 위협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낫으로 위협한 분도 있었는데 네, 형사처벌 받을 겁니다. 어떻게든 마스크 구해오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약국도 일부 있다고 하니까 좀 네.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그분들도 지금 아주 힘듭니다. 네. 약사분들도 진짜. 네. 마스크 저희가-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분도 많으니까요. 네. 중요한 건 그런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라는 네. 거죠. 네. 중국 정부에서 우리한테 마스크 우리가 처음에 지원 많이 했다가 다시 중국 정부가 이제 좀 형평이 나아져서 지원한 1차분이 왔더군요. 네, 50만 개인가 뭐 그렇죠. 네. 네, 뭐 50만 16일까지는 개가- 110만 장이거든요. 네. 오른쪽에 보면 장강 회수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한강에는 다투어 꽃이 핀다. 네. 이런 뜻인가 봅니다. 대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한마음 그 임대 아파트 사례처럼 신천지 교인분들이 어디에 혹시 많이 모여 사나를 대구시가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병률이 높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영진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주거시설 중 10명 이상의 신천지 교인이 거주하는 주거단지는 64개로 이 중 대부분은 500에서 1000세대 이상의 주거단지에 분산되어 있으며 모두 가족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거단지 이외에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시설로 추정되는 곳은 남구의 대명복개로 4길, 대명로 13길, 대명로 19길, 대명로 21길, 도촌길 일대 7곳의 원룸과 빌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모여 사시는 분은 이제 다른 주민, 신천지 교인 아닌 분들까지 아마 대구시가 전수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역학조사에서 어떤 점을 좀 주안점을 둬야겠습니까? 사실 뭐 신천지 대국의 교인 중에서 뭐 거의 반 가까이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 그분들이 이제 누락된 분들이 혹시 그 안에 있다라 그러면 좀 네.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게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누락된 분들.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대구시하고 남구청이. 알겠습니다. 자, 해외 상황 그 중에서 오늘 또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결국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로마는 남쪽이지만 콜로세움 폐쇄됐다고 하고요. 네. 이탈리아는 이제 국민 이동 제한령이 내려져서 거리는 사실상 이제 텅 비어 있고요. 네. 여기는 아마 마트인가 봅니다. 생필품 사는 행렬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Bisogna seguirle e fare di tutto perché vengano rispettate. Oggi è la prima volta che la metto perché fino ad oggi non ce l'avevo, quindi 하루 1,000명씩 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북부 지역만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었는데 전역으로 확대됐고요. 총리가 지금 상황을 전시에 decisione 비유하게 giusta 되는데요. oggi è di restare a casa. Il futuro nostro dell'Italia è nelle nostre mani e queste mani devono essere mani responsabili, oggi più che mai. 다른 유럽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1,700여 명, 네. 스페인도 그렇고 독일도 한 1,500. 영국 같은 경우는 보건부 뭐 차관이 확진됐다는 네.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 뭐 이런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요. 네. 수업을 이제 중단하고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2년을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오나 봅니다. 교수님 하나만 우리가 부산에서 이탈리아 다녀온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결국 세계적으로 번지는 게 결국 또 우리 문제가 된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뭐 이탈리아를 위시한 서유럽, 뭐 이란, 미국, 일본 이런 지역에서 이제 다녀오셨던 분들이 혹시 이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생긴다 그러면 사실 선별진료소에 가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자, 신상엽 교수님, 자 김용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